물놀이만 다녀오면 피부에 두더기가 나고 피부가 바짝바짝 마르시는 분들 정말 많으시죠? 이건 단순히 피부가 물에 오래 들어가 있어서만은 아닌데요. 수영장에서는 염소에 노출이 되고 바닷가에서는 염분, 자외선에 노출이 되기 때문이에요. 저는 수영을 정말 좋아하는 피부과 의사로서 수영 전후에 피부와 머릿결을 지키는 방법 오늘 확실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사실 제가 수영을 정말 좋아합니다. 저는 새벽에 수영을 한 지 한 15년 이상은 된 것 같은데요. 수영은 전신 운동이자 스트레스 해소에 정말 최고의 운동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진료실에서 환자분들을 만나다 보면 원장님 수영장만 다녀오면 피부가 너무 건조하고 머릿결도 지푸라기처럼 바뀌는 것 같아요. 피부가 뒤집어져요 하고 울상짐을 찾아오신 분들 정말 많습니다. 특히 요새같이 여름철에 더 많아요. 수영이라는 좋은 운동을 포기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내 소중한 피부와 머릿결이 상하는 걸 보고만 있을 수도 없겠죠. 오늘은 수영을 사랑하는 피부과 전문의의 시선으로 피부 사수법, 그리고 머릿결 케어, 그리고 피부과 시술 후 수영 주의사항까지 모조리 다 풀어드립니다. 우선 우리가 어떤 수영장에 가느냐에 따라서 피부가 받는 자극의 종류는 조금씩 다릅니다. 첫 번째는 실내 수영장이에요. 일단 핵심은 염소 소독제입니다. 염소는 물속에 세균을 지워주고 소독하는 성분이지만 피부의 유분막 그리고 피부의 장벽을 깎아내려서 바짝 마르고 당기게 만듭니다. 두 번째, 요새 많이 가시죠? 바다수영입니다. 바다수영은 바닷물은 염분이 매우 높아서 삼투압 현상으로 피부 속 수분이 밖으로 밀려나가요. 거기에 굉장히 강한 자외선이 있죠. 수면에 반사되면서 피부에 더 강하게 내리쬐게 됩니다. 또 요새 정말 많이 가시는 야외 수영장이에요. 햇빛에 있는 자외선뿐만 아니라 피부 온도를 높이는 열감 때문에 안면 홍조, 기미, 색소 침착이 바로 올라오는 최적의 환경이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수영장에 들어가기 전에 어떻게 해야 될까요? 실내 수영 전에 샤워를 꼭 해야 된다고 하죠. 이런 샤워의 핵심은 모발과 피부에 깨끗한 물을 먼저 듬뿍 적셔주는 겁니다. 머리카락과 피부가 스펀지처럼 깨끗한 물을 머금고 있으면 수영장에 염소물이 덜 침투될 수 있게 할 수가 있습니다. 또 모발 손상이 걱정되시는 분들 많죠. 샴푸를 하고 들어가서 수영을 하고 또 나와서 또 샴푸를 하고 이렇게 되면은 일단 손상이 커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제가 권장드리는 방법은 맹물로 먼저 머리를 적신 뒤에 트리트먼트를 먼저 하시는 거예요. 모발 끝 위주로 가볍게 트리트먼트를 하시고 일단 헹궈내고 수영 모자를 쓰십니다. 이때 유분막이 모발 단백질 손상을 훌륭하게 막아줄 수 있습니다. 수질 오염 예방을 위해서 트리트먼트는 꼭 헹궈내시고 들어가셔야 됩니다. 만약 야외 수영장이나 바다 수영을 가신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물에 들어가기 전에 샤워하시고 물에 잘 씻겨나가지 않는 워터프루프 선크림을 얼굴과 노출 부위에 꼼꼼하게 바르시고 어느 정도 흡수시킨 뒤에 입수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바로 들어가시면 이것도 바로 씻겨나가요. 그래서 좀 흡수된 뒤에 들어가시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그리고 실내 수영장에서 실리콘 수영모 쓰시는 분들이 많이 놓치시는 부분이 있는데요. 이거는 제가 경험적으로 알게 된 부분인데 새로 산 수영모 보시면 수영모가 붙지 않도록 파우더 같은 것들이 덧대져 있는 경우가 많아요. 실리콘 수영모가 달라붙지 않도록 하는 건데 이 파우더에 알레르기가 있으신 분들이 꽤 있어요. 그래서 수영장만 다녀오면 이마나 두피 경계선이 빨개지고 가렵고 불편하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보통은 이게 수영장의 소독약 때문인가? 라고 생각하시는데 의외로 이 파우더로 인한 알러지 반응 때문에 그런 경우가 꽤 많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새 수영모는 쓰시기 전에 안쪽 파우더를 좀 씻어내고 사용하시는 것을 추천을 드리긴 하는데 제가 이거 해보니까 잘 안 돼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파우더가 없는 브랜드의 수영 모자들이 있고 제가 그 브랜드를 언급드리긴 힘들지만 그런 것들을 사용하시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수영을 하고 나면 또 이제 씻어야 되죠. 이때 수영 후 샤워는 몸에 남아있는 염소나 혹은 바닷물의 소독제 혹은 염분 같은 것들을 완전히 제거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이때는 약산성 세정제 혹은 요새 잘 나오는 수영 전용 샴푸나 바디워시들이 있어요. 이런 것들을 사용해서 깔끔히 씻어내시면 일단 염소나 소독제, 소금기 같은 것들이 잘 씻겨 나갑니다. 그리고 물기를 닦은 뒤에 바로 보습제를 발라주셔야 되세요. 시간이 좀 지나고 보습제를 바르면 수분이 증발한 뒤에 바르기 때문에 효과가 떨어집니다. 그래서 물기를 닦고 3분 내로 보습제를 전신에 듬뿍 발라주셔야지 건조해지지 않습니다. 또 굉장히 재밌는 부분 중에 하나인데 실내 수영 많이 다니시는 분들 물안경 자국 안 사라진다고 걱정하시는 분들 많아요. 아침에 수영했는데 점심때까지 물안경 자국이 있다 하시는 분들 꽤 있습니다. 예전에는 금방 사라지던 물안경 자국이 점점 오래가고 몇 시간이 지나도 안 사라진다. 이거는 피부 진피층에 콜라겐과 탄력
이 많이 떨어졌다는 피부 탄력의 경고 신호입니다. 이럴 때는 얼굴 전체의 수분 공급은 물론이고 고주파 레이저, 써머지나 덴서티 혹은 울타이트 같은 타이트닝 시술을 고려해 보셔야 될 타이밍이라는 것을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피부과 전문의로서 정말 강조시켜드리고 싶은 주의사항들이 있습니다. 일단 1번은 몸에 상처가 있으시거나 피부과 치료, 시술을 받으신 분들이에요. 제발 담당 선생님이랑 상의하시고 선생님이 수영하지 말라고 말씀해 주시면 꼭 충분히 휴식을 취하셔야 됩니다. 상처는 물에 잠겨 있으면 잘 안 나아요. 정말 사소한 손톱에 긁힌 상처 같은 것들도 꽤 오래 갑니다. 그리고 감염의 위험이 굉장히 높고요. 이 과정에서 타인에게도 피해가 될 수가 있습니다. 또 시술 후에도 마찬가지예요. 이거는 제 개인적인 경험담이기도 한데요. 제가 예전에 모공이랑 여드름 흉터 제조 때문에 프락셀류 레이저를 받고 나서 괜찮겠지 하고 바로 다음날 수영장에 들어갔습니다. 얼굴에 꽤 딱지가 있는 상태에서 들어갔는데 이 딱지 모양으로 색소 침착이 굉장히 오래 갔어요. 이것 때문에 제가 색소 침착을 없애기 위해서 먹는 약도 먹고 레이저 치료도 받고 했던 기억이 있어서 이렇게 시술 이후에 딱지가 있거나 피부 장벽이 손상되어 있을 때는 수영장 염소물 혹은 야외 수영장에서 자외선에 노출되는 거 정말 큰일 납니다. 또한 필러나 보톡스 그리고 스킨 부스터 같은 주사 시술 많이 받으시죠. 이 주사 시술 받으면 피부에 주사바늘 자국 굉장히 많이 생겨요. 그래서 최소 며칠 정도는 조심하시는 것을 권장을 드립니다. 또 점 빼시는 분들 많죠. 점 빼고 나면 저희 방수 테이프, 대표적인 듀오덤 이런 거 붙이시잖아요. 듀오덤은 괜찮겠지 하시는데 듀오덤이 생활 방수는 돼요. 다만 수영장 같은 곳에서 20-30분 이상 물에 잠겨 있으면 다 떨어집니다. 이것도 제 경험에서 우려나온 조언입니다. 그래서 30분 이상 수영을 하실 예정이거나 물에 담궈지는 부위에 듀오덤을 붙이시는 경우에는 가지 않으시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테이프가 물속에서 떨어지면 일단 그 자체로 다른 분들에게 피해가 되고요. 또 그 자리에서 염소물이 들어가면 색소 침착이 남을 수가 있어요. 절대 들어가시면 안 됩니다. 마지막으로 수영장에서 흔하게 감염되는 피부 질환에 대한 설명과 예방법들을 말씀을 드릴게요. 많이들 생각하실 텐데 락커룸이나 샤워실 같은 습한 환경에서는 무좀 그리고 사타구니 무좀인 완선 같은 게 굉장히 쉽게 감염될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방치되면 치료하기가 까다로운 발톱 무좀 같은 것들도 생기실 수 있기 때문에 샤워하고 나시고 발가락 사이나 사타구니 접히는 곳, 겨드랑이 같은 곳들의 물기를 꼼꼼하게 바짝 말리는 습관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리고 특히 찬바람 불고 건조한 가을 겨울철에는 수영 후에 건조해서 생기는 건성 피부염이 굉장히 흔하게 발생합니다. 이때는 귀찮으시더라도 빨리 건조해질 수 있는 팔 측면 그리고 다리 정강이 앞쪽 같은 곳에는 보습제를 유독 더 신경 써서 발라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야 피부가 가렵고 갈라지는 것을 막으실 수 있습니다. 자, 정리해보면 수영 전에는 먼저 물로 모발과 피부를 미리 적셔두시고 수영 끝나고는 꼭 3분 내에 보습, 그리고 상처가 있거나 시술 이후에는 휴식, 이 원칙들 지키시면 피부 건강과 머릿결을 지키면서 즐겁게 수영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참고로 수영할 때 자외선과 염소 자극으로 피부 속에 유해산소라는 게 많이 생기는데요. 이 유해산소라는 게 쌓이고 쌓이면 피부에 노화가 생기고 주름 같은 것들이 생겨요. 그래서 이것들을 제거하는 항산화 케어가 필수입니다. 항산화가 정확히 뭐지? 저도 사실 한동안 잘 몰랐어요. 생소해 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은데 이 부분은 다음 영상에서 항산화가 뭔지 그리고 화장품부터 병원 메디컬 케어까지 아주 쉽게 풀어드리겠습니다. 즐거운 수영하시고 오늘 영상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